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올라왔어요. 어제는 조금 걱정거리도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여기다 서명을 하면서 오늘부터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를 하는 그런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그렇죠. 지금 중국 쪽에도 이 시진핑에 대한 반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만장일치였다는 게 이게 조금 그쵸. 중국 정부의 좀 의지가 그 상무위원들의 의지가 확고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뭐냐 하면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세 개 계파 정도로 나누죠. 샹하이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진핑이 저걸로 있는 시진핑으로 대표되는 태자당이 있고, 자, 이 크게 세 가지 정도 계파로 나누는데, 공청단이 있고요. 그래, 요 세 가지 정도 계파로 나누는데, 자, 물론 상무위원 중에 시진핑의 사람들도 있지만, 샹하이방이나 태자당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대표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라는 게, 이 법을 강력하게 좀 집행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좀 답답한 그런 해석도 나올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미국 쪽에서 지금 일부지만 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이런 것들을 부여한 거를 그냥 없애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홍콩이 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데요. 자, 이 허브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타격은 홍콩 퍼그제는 폐지가 될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중국 위안화까지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럼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는 약세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 중국 위안화는 약세로 갈 거고,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당연히 또 중국 쪽에 위안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원화가 또 약세로 따라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외국 자본들이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좀 지나간 얘기지만 옛날에 그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정책이 상당히 좀 추진이 됐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광재 의원이 얘기를 한 게 있죠. 이 자금들, 이런 것들을 이 기업으로 잘 흘러가게끔 그 골만 터져도 우리나라 주가지수 10,000포인트 갈 수 있다. 종합주가지수.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맞는 얘기겠죠. 예,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광재 의원도 그때 당시에 노무현의 오른팔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냥 정권이 바뀌어도 그 전 정권 그냥 좀 이 안 좋게 그렇게 만들려는 그런 걸 하지 말고 좋은 거는 그냥 그대로 승계했다라면 지금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홍콩의 지위가 좀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진짜로 그때 꿈꿔왔던 아시아의 금융허브 이런 걸로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그런 생각해 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겠지만요.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나 일본 이런 애들은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때 그 정책들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못내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홍콩보안법 관련해 갖고는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뭐 어제 우리나라 시장도 오후장에 좀 이렇게 좀 떨어지긴 했지만요. 뭐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 보여줬었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어제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큰 그런 건 없는데, 요런 거는 수면 아래 잠복돼 있는 뭐 그런 리스크다, 요렇게 보셔도 될 거예요. 나중에 뭐 조금 정치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죠. 뭐 트럼프가 또 뒤집어야 되는 뭐 어떤 그런 게임을 뒤집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이런 걸 통해서 또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큰 영향은 없지만요, 조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뭐 그런 불확실성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도 다 좀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자, 뭐 항상 제가 댓글도 좀 읽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주위에 이런 방송 없잖아요. 세상에 이런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자, 주위에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 홍보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뉴스하고 뭐 동향들 조금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뭐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는 홍콩 보안법 관련해 갖고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 뭐 이런 방침이고요. 중국은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얘기죠. 홍콩 보안법 하지 마 그랬는데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통과시켰네, 잘했다 그러고 말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냥 있을 수 없죠. 강력하게 보복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 제재가 들어가고 얼마나 강한 보복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겠지만요. 자, 미국은 거기에 대한 일환인 것 같아요. 연방통신위원회가 화웨이하고 ZTE 이쪽에서 이쪽 두 회사를 또 중국 공산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좀 그런 게 있었죠. 제롬 파월 의장하고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같은 자리에 미국 하원에서 뭐 이렇게 조금 얘기를 좀 한 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달랐어요. 향후에 저 전망에 대한 것들은, 평가에 대한 것들은 좀 달랐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경제 재개를 좀 너무 빨리 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극복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초래하게 됐다라는 약간 좀 우려 섞인 그런 얘기를 했고요. 문신 재무장관은 뭐 트럼프 측근이잖아요. 아, 괜찮아,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간 건 아마 그런 것 때문일 것 같아요. 문신이 그 7월 달에, 7월 말까지 그 추가 부양책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통과시키는 게 미국 정부의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당장은 7월 말까지, 7월 하순은 돼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도 지금 상원이 아마 7월 17일까지인가 7월 10 며칠까지 얘네들이 일을 안 할 겁니다. 상원이 문을 닫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이번 주, 다음 주 뭐 이렇게 통과되긴 힘들 거고요. 아무래도 하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어제 이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잘 나왔죠. 전달에 89.1 정도였었는데 지금 이번 달에 98.1을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한 거, 뭐 요것도 주식시장에 조금 훈풍으로 작용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글로벌 증시 움직임 모습들 조금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해외 증시들 어제 다들 좀 괜찮았어요. 중국도 마찬가지, 그 통과시켜 놓고 빠지면 안 되죠. 빠지면 그 통과시킨 날 빠지면 또 좀 그러니까. 자, 중국이 0.78% 정도, 홍콩이 0.5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나스닥 중심으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나왔죠.
자, 다우가 0.85% 정도 상승 마감, S&P 500이 1.54% 정도 상승 마감, 나스닥이 1.87% 상승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 정도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급등한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뭐 그것들이 그 좀 괜찮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 시장 10분봉을 한번 볼까요? 나스닥 10분봉을 보면 흐름 굉장히 좋았죠. 자, 보시면 뭐 시작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올랐어요. 쭉 올랐다가 뭐 살짝 눌림목 조정을 줬다가 다시 5장으로 갈수록 이렇게 강하게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자, 저 나스닥 일봉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전고점 근처까지도 지금 상승 시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조금 뭐 거래량 자체가 조금 부족해서, 자, 요게 과연 뚫고 올라갈 힘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을 엄청나게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린 이유는 그런 거였죠. 자, 3월 초보다 6월 초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한 2조 9천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자, 대차 대조표가 늘었는데 이 대차 대조표가 늘었다라는 거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돈을 뿌렸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6월 초까지 뭐 한 석 달 만에 2조 9천억 달러 정도가 커졌는데, 자, 그 이후로는 그렇게 커지지가 않고 있어요. 자, 요거는 제롬 파월 의장이나 연준에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주식시장,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원에서 당장 뭐 이번 주, 다음 주 뭐 이때 결정하긴 힘들 테니까, 자, 후반기로, 7월, 월 후반기로 가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죠. 자, 하지만 지금 뭐 코로나19라든가 홍콩보안법 관련해서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조금 좀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그냥 큰 추세 방향 없이 출렁출렁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좀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얘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특별한, 뭐 어제는 조금 기관이 조금 매수를 했다는 거, 요게 조금 좀 특이한 그런 수급인데요. 이거는 좀 따지고 보면 그렇게 특이한 수급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관들 같은 경우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게 있죠. 뭐 분기 말, 뭐 반기 말 이럴 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 펀드 매니저도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성과가 잘 나왔을 때는, 그쵸? 뭐 보너스도 많이 받고 또 계약도 연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마릴날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조금 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개인들이 이렇게 하면 주가 조작, 기관들이 이렇게 하면 윈도우 드레싱, 이렇게 포장합니다. 아마 윈도우 드레싱성 물량이 조금 시장에 유입된 그런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도 좀 매수를 했고요. 기관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 382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선물시장 한번 볼게요. 선물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수급은 없었어요. 개인이 1163억 정도를 순매수했고, 외국인들이 503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기관 125억 샀으니까 뭐 이거는 뭐 따지나 마나죠. 125억이면 그냥 쳐다본 겁니다. 자, 그리고 옵션 시장, 외국인들 콜옵션 쪽에서 한 8억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금융투자가 5억 정도 콜옵션을 순매수했습니다. 자, 이거 역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풋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 풋 1억 매도했고, 금융투자가 풋 10억 정도 매수했으니까, 뭐 이것도 그렇게 특별한 수급은 아니고, 지금 그 수급 자체가요, 이번 달은 옵션 시장에서 옵션판이 그렇게 큰 판일 것 같진 않아요. 뭐 이렇게 많이 쏠려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조그맣게 뭐 순매수를 해도 조금, 순매도를 해도 조금, 자,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일단 옵션 시장은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는 않아도 될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피 시장 일단 10분봉을 보면서 조금 좀 시장 흐름 훑어보고 일봉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뭐 상당히 좀 좋았었죠. 갭 상승한 모습이었어요. 코스피 시장. 갭 상승해서, 자, 어제는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상당히 다른 모습이 나왔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좀 떠서 양시장 모두 좀 떠서 시작했죠.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장중에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장 마감 무렵에는 조금 밀리긴 했지만요. 자, 그래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20포인트 이상에서 계속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마이너스까지도 밀린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구성 종목의 차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뭐 이 부분도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성 물량들, 그런 힘도 작용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어쨌든 뭐 조금 좀 상승 출발해서 뭐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 이렇게 계속 좀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가, 자, 이때 뭐 2시 넘어서죠. 이때부터 급격하게 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요때 보시면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 시장, 뭐 다우 S&P 나스닥 선물 다 있지만요, 미 증시 선물 시장 쪽에서 이게 플러스가 나 있었어요. 그런데 요 시간쯤 돼갖고 이게 살짝 마이너스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급격하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따로 챙겨드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니까 우리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봉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평선 꺾여 내려옵니다. 뭐 오늘 조금 꺾여 내려왔어요. 그리고 현재 상태가 여기 보시면 22평선에서 조금 저항을 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요때 일단 한번 깼다가 다시 뭐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깨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고점이 22평선 근처 정도 뭐 약간 차이는 나긴 하지만요, 그쪽에서 조금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시장은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 22평선 자체가 조금 저항선 역할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방향성이 위쪽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지지선의 역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향성이 아래로 이렇게 있으면요, 저항선 역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아마 시장을 판단하는 아마 가장 쉬운 방법일 거예요. 자, 20일 이평선, 요게 조금 단기, 중기, 단중기 정도, 그 정도의 시장을 판단하는 뭐 그런 지표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지금 현재는 요렇게 올라가다가 좀 요렇게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요쪽에서 저항을 조금 받는다라는 거는 향후에 주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탄력은 떨어지고 이 22평선 자체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이런 거를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시장이. 자, 그리고 그러면 급락을 할 것인가, 전에처럼 이렇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 기대감이 있으니까. 기대감이 있죠. 어떤 기대감이냐?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 문우신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7월 달에 추가 부양책 내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연준에서도 만약에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 자, 어떤 추가로 부양책들을 내놓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 자, 이 62평선 자체는 방향성이 살아있죠. 자,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서 조금 빠지면 뭐 이까지
뭐 많이 빠지면 62평선 정도까지 빠질 거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또 지지를, 그 위에서 120선, 240선 이쪽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또 조금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밀리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밀리고, 올라가는 듯 하다 밀리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22평선 자체는 아래로 이렇게 향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동평균선들이 뭐 어느 시점, 미래 어느 시점 정도에서는 수렴이 될 겁니다. 한 점에 모일 거예요. 한 점에 모이고 난 다음에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방향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뭐 이런 형태로 조금 보고 대응을 하시면 뭐 될 거고요. 종목별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실적 호전주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그 코로나 관련돼서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저만큼 올라가 있는 거, 많이 오른 거, 그런 거 말고요. 다른 것들 뭐 요렇게 좀 잘 좀 찾아본다라면 예,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뭐 그리고 어제는 난데없이 또 그 돼지열병, 사람한테 그 저 전염될 수 있는 돼지 독감, 뭐 그게 또 중국에서 발견됐다라는 그런 얘기들 있는데, 뭐 요런 것들 때문에 그 방역 관련되는 것들, 뭐 저 이글벳 뭐 이런 것들, 백광 소재 뭐 백광 산업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어제 상당히 좀 탄력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짧게 하시려면 요렇게 뭐 조금 그 이슈가 있는 것들 이런 쪽에서 매매를 하시면 될 거고요. 아, 나는 피곤해, 싫어, 그거 해도 잘 안 맞더라,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실적 호전주들 요런 것들을 저 차근차근 조정받을 때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죠. 시장 좀 조정받을 때 그때 차근차근 채워 넣으신다라면 상당히 좋은 투자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